이유정입니다. 오늘은 국내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얼마나 사들이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중국, 베트남, 캐나다 규제 덜한 외국인들 강남집 구매 열풍. 중국, 대만 등 아시아와 캐나다 등 북미 국적 외국인이 올해 서울 강남권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대출 규제가 덜한 외국인이 서울 주택 취득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거래 현황을 보려면 통계를 봐야 되잖아요. 외국인이 사는 부동산은 통계가 아주 부실해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감정원 부동산 거래 통계인데 여기서 부동산 거래 현황을 누르면 건축물 거래 현황에 월별로 외국인 거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물이라는 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 상가. 우리가 관심 있는 아파트를 얼마나 샀는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유일한 통계니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썼던 기사가 있는데 8월 한 달간 외국인의 강남 4구 건축물 거래는 133건으로 5.5%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최고치다. 구별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순. 근데 보면 전체 건축물을 보면 줄었거든요. 이 전체 건축물은 내외국인을 다 포함하는 건데 8월 서울 전체 건축물 거래량은 28,255건으로 전달보다 40%나 줄었고요. 강남 4구만 놓고 보면 거의 30%가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대책이 이지만 하면 나오잖아요. 다주택자, 법인, 또 강남권에 있는 그 비싼 부동산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전체 거래는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하지만 내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내국인 상황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외국인의 거래는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뭔가 아이러니하죠. 감정원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라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건데요. 외국인이 올해 9월까지 서울 집합 건물을 취득한 건 2,555건이었다. 여기서 집합 건물은 감정원의 건축물보다는 조금 범위가 좁아요. 단독주택 같은 거를 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강남 송파구를 보면 50%가 늘었어요. 강남구는 20%가 늘었고. 이 기간에 사실 해당 지역들이 아파트 거래는 많이 줄었거든요.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가 위축이 됐는데 유독 외국인들의 강남 거래만 활발한 모습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대법원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절대 숫자로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60%가 넘죠. 구로구 등의 중국인 밀집 지역 있잖아요. 그쪽 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미국도 많고요. 근데 증가세로만 봤을 때 캐나다가 42%, 대만이 53%, 베트남도 32%나 늘었어요. 증가세로만 보면 이쪽 사람들이 두드러지죠. 사실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보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누군지, 왜 부동산을 샀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외 부동산 쪽 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교포가 상당수 있고 베트남 등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자산가들이 강남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왜 샀을까요? 이게 순수한 실거주 목적 이외에 투자 목적도 상당한 것으로 통계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국세청 자료인데요.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 2만여 채를 분석해 봤더니 이 중에 32.7%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대요. 이거는 이제 올해 5월 기준 자료긴 한데요. 이제 중개법인 대표님들을 만나봐도 강남권에 수익률 좋은 부동산을 찾는 외국인이 많다. 뭐 수익률 좋은 거를 왜 찾겠어요? 그냥 실거주만 할 거면 이제 투자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아는 그 캐나다에서 사업하시는 사업가분이 있는데 그분도 청담동에 아파트를 한 채 사셨어요. 캐나다에 비해서는 한국 아파트가 아직 아주 싸다면서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밴쿠버, 홍콩 같은 데 보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엄청 올려놨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에셋 파킹이라고도 하는데, 캐나다,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서 그런 현상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사든 말든 우리랑 뭐 큰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에셋 파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우리 내국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역차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9억 원 넘는 아파트 살 때 대출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LTV, DTI 규제를 받으니까.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아주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또 다주택자 세금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다소 규제를 덜 받습니다. 역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 법도 발의가 됐습니다. 외국엔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우선 밴쿠버는 중심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20%나 취득세로 물린대요. 징벌적 과세네요. 호주에서는 투자 심의회를 두고 있대요. 사실상 허가제죠. 제가 보기엔 다 이게 중국인들 때문에 이런 규제가 생긴 것 같은데, 또 호주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도 거주 납세자 증명을 하지 못하면 매각대금의 12.5%를 원천 징수한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인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좀 뭔가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뭐 개선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더 큰 문제 하나가 이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 제가 아까 감정원 통계도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뭐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통계도 없다면서 야단을 치는 국회의원들이 좀 있었죠. 외국인 주택 매입 늘어나는데 정부 통계도 없다. 근데 사실 2017년 1월에 외국인 토지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사실상 손 놓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조만간 통계 관련해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